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이 3차 토론 이후에 이재명과 이재명 아들 등등등의 이 부정부패 플러스 정말 도덕검증, 음담패설 엄청난 사건들이 대북송금부터 막 잡혀 있는데 이미 일정 부분 배는 떠났다. 즉 사표다. 이거는 무효죠.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겠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걸 모르고 찍었다. 근데 이거 내가 다시 본투표에서 사전투표 한 거를 무효화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또 공정한 대통령 선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또 아직 2일이 남았어요. 오늘 뭐가 터질지 모르고 제가 오늘 방송에 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 여론에 반영이 되고 투표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꼬로 정상적인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저런 터키, 지금 튀르키예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느냐. 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터키인, 튀르키예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한들 이거를 뒤집으려면 뭐 밀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가 참 이 공정하지 못하게 사표들이 많이 벌써 투표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처음에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보여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꺾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 문제점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전투표가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그래프가 꺾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초장에는 목요일 오전부터는 2%, 3%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2, 3차 토론이 끝나고 이재명 플러스 이재명 아들의 이 도박 논란과 걸그룹 그 사진 밑에 댓글 그 요도 구멍에 뭐 젓가락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런 발언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게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십시오. 쭉 2%, 3% 지난 대선보다 앞서다가 점점점 꺾여갖고 결국에는 금요일 오후 6시 마감 때 2%가 20대 대선보다 더 낮은 투표율을 보였단 말이야. 그럼 갭이 한 4, 5%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역별로 보시더라도 전북, 전남, 광주 이쪽은 원래부터 막 30% 이랬거든요. 목요일날. 그래서 50%를 넘겼어요. 다. 그에 반면 이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충청도 지역,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여기가 투표율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사전선거 직전에 공표금지가 내려지기 이전 직전 여론조사를 보면 2차 토론, 3차 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반등을 해요.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서 이재명이가 한 17% 앞서고 있다가 되려 오차범위 이상으로 6, 7%를 김문수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팩트고. 그래서 지금 충청도 지역이 캐스팅 보트라고 여기까지 알려져 있고 충청도에서 1위를 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이 거의 50% 육박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틀리게 목요일날 쫙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푹 꺾여갖고 지난 대선보다 2%가 더 적게 수치가 나왔다. 자, 이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뭐 가장 객관적인 부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자유우파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를 상당히 혐오하고 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객관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가 기존에 이 투표일이 금요일, 토요일 날 했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보시면 금, 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휴 때 놀러 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목요일, 금요일 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항상 하죠. 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토요일로 생각하고 이걸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하루 앞당겨졌잖아.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게 이재명의 아들의 요도구멍에 쑤시고 먹고 싶다 이런 또 도박 이런 팩트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3차 토론 이후 직전, 그러니까 사전투표하기 직전에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레몬테라스라는 좌파 여성 카페에 30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데서 김문수 후보가 두세 배 이상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이례적이잖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아들의 그 걸그룹 댓글에다가 요도에 젓가락을 쑤시고 싶다 이런 발언들, 노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의혹이었지만 팩트로 범죄로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됐고 그것들이 지금 이 사전투표를 갖다가 금요일부터 꺾어버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본투표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세 가지 중에 보수는 원래 객관적으로 사전투표를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객관적인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투표를 하고 놀러가는 투표 날짜였는데 이번에는 목금, 그래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이재명과 이재명의 아들, 즉 이재명의 2, 3차 토론 그 여론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동호에 대한 폐악적인,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이라도 순화를 할 수 없고 정제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팩트로 드러나면서 사전투표를 하는 중도나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한번 지켜보자, 본투표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꺾이지 않았나. 이게 난 핵심이라고 봐요. 좌파 논평가들이 나와서 햇소리들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확실하게 꺾인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아들에 대한 그런 폐악적인,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 패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신중하게 투표하자, 그래서 본투표로 가겠다라는 의지와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급 하강하면서 지난 사전투표보다 2%가 더 빠진, 우리 쪽에서 봤을 땐 굉장히 다양한 거죠. 사전투표를 50% 해버렸다면 본투표에 정말 90% 이상이 투표율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본투표에 우리가 희망을 잔뜩 걸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본투표에 반영이 된다고. 이재명이가 아들 장남 이동호의 그 댓글, 음담 패설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묻자, 이게 30일자거든요? 자식 잘못 키운 건 맞지만 일단은 얘가 사과는 했었어요. 사과는 하면서 이준석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딱 지나니까 이자는 원래 손바닥을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더 뒤집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박근혜를 존경한다.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느냐. 등등등.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아가리만 열면 그 다음날 하루에도 12번이 더 바뀌어, 입장이. 이런 신뢰 없는 놈을 대통령 어떻게 뽑냐고. 사과를 분명히 30날 해놓고 그 다음날 31일날 장남 댓글 논란 두고 사소한, 옛날 이게 사소한 겁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아들이 맛있겠다, 요도 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한 번만 먹고 싶다, 저거 솔직히 맞아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한번 만져보자 엉덩이, 개 맛있겠다. 근데 이 지랄을 해놓고 이게 여러분 사소한 옛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뒤집힌 거예요, 여론이. 이게 솔직히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라 하더라도 이런 지금 이재명의 장남에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이런 얘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래요. 이게 사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자 그 걸그룹에다가 그 댓글에다가 먹고 싶다, 맛있겠다, 뭐 엉덩이가 어쩌고 저쩌고, 요도 근육에 젓가락을 쑤시고 싶다, 와,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얘는 진심이 없는 거야. 사과하는 척 하지만 그 다음날 본심이 또 드러나죠, 이재명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예.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들을 갖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느니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살짝 헛발은 디뎠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전 국민이 보는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장남인 이동호 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그룹 모 멤버에게
물론 이제 요도에 젓가락 꽂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후보로서 우리 유튜브하고 틀리니까 거긴 좀 정제해갖고 이런저런 음단 패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 여성 비하에 무슨 뭐 인권 변호인지 지랄인지 권영국이한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장남이 이렇게 내가 정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아 이재명 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 그럼 뭐 검색을 한번 해본다든지. 근데 이준석이는 특정하게 앞에 주어를 붙이지 않고 아니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뭐 이런 젓가락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영국이는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몰랐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팩트가 드러났는데도 개아리를 터는 거 보니까 권영국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재명 아들이라는 걸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근데 팩트는 이거거든요. 이재명 아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일반인에게 해도 문제고 물론 일반인과 뭐 유명한 전 세계적인 걸그룹하고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정말 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별게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라고 아가리를 이렇게 놀리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따지면 이재명의 민낯이 이 전응과 같은 수준이 다 드러나긴 했지만 훨씬 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장남의 700여 건의 해외 불법 도박 그리고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해외 도박 자금 이런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팩트는 이런 겁니다. 예, 이거는 이런 가족을 갖다가 4명 중에 3명이 범죄자다. 이걸 뭐 대통령으로 뽑아야 참 이거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